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B님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얼마 전 입사 동기와 배명된 사원입니다. 그 동기와 비교당하는 말이 들려와 괴롭습니다. 같은 동기인데 쟤는 왜 이렇게 다르지? 같은 나이인데 쟤는 왜 저거밖에 안 되지? 이런 내용의 말을 듣게 될 때마다 멘탈이 갈려나가는 느낌입니다. 이런 게 사회생활의 쓴맛이려니 하고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지만 매번 그런 다짐이 리셋되는 느낌입니다. 어느 조직에 가나 내 동기가 있고 그 동기와 나를 평가하는 리더가 있을 텐데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멘탈을 관리하나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 비교지옥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사용한 적이 있어요. 왜 이런 표현까지 쓴 거냐면요. 비교하는 마음이 드는 게 진짜 사람 잡는 일이라서 그래요. 만약 악마가 어떤 사람을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딱 하나의 감정을 심을 수 있다면요. 비교하는 마음을 심을 거예요. 그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감정이라는 건데요. 지금 사연자님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실지 짐작이 가요. 사연자님이 어딜 가나 동기가 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피하냐 이렇게 궁금해 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동기 때문에 비교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사무실 안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동기가 있다는 건 일할 때 굉장히 활력소가 되는 일이죠. 저도 첫 사회생활 할 때 나이 많은 선배들하고만 일하다가 제 또래가 들어온 적 있었거든요. 그때 서로 얼마나 의지가 되고 그랬는지 몰라요. 왜 사연자님이 비교에 시달리실까? 어떻게 하면 괜찮아질까? 이런 면들을 차례로 짚어보고 함께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내 업무 능력, 태도 등을 먼저 체크해 보세요. 이게 제일 먼저 돌아보셔야 할 건데요. 사회생활 할 때 일단 내가 조직에서 제 몫만큼 일을 하고 있나?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만약 사연자님이 조직을 옮길 때마다 이런 말을 듣는다? 지금의 조직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반복된다. 이러면 이걸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일을 무조건 제일 잘해야 한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연차에서 기대되는 평균적인 수준이 있는데 그거에서 한참 못 미칠 때 그 사용자 입장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 동기하고 비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일을 못하거나 뭔가 조직 생활에서 필요한 사회적 태도가 부족할 때 이런 일이 좀 생기죠. 왜냐하면 리더들 입장에서도 원래 저 연차들이 다 저 정도로 일을 못하나? 저게 당연한 건데 내가 답답해하는 게 잘못인 건가? 이런 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리더들도 아래 직원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충돌 없이 일 잘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괜히 일부러 비교질하면서 스트레스 받게 해봤자 자신들한테도 좋을 게 없어요. 물론 사람은 다양하니까 인격이 삐뚤어져서 아까 제가 말한 악마 같은 사람이 상사여서 뭐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그 정도로 악마 같은 사람이 있는 것도 경우의 수가 뭐 높진 않으니까 내 업무 능력이나 업무 태도를 우선적으로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다 싶으시면 우선 나하고 같이 비교당하는 동기가 어떻게 일하고 또 어떻게 사회생활 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또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거기서 내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이건 지금 비교당한다고 괴로워할 때가 아니에요. 뭘 해서라도 업무 능력을 높여야죠. 그 동기보다 잘하라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평균값 정도만이라도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 사연자님이 이렇게 돌아보고도 내 목 정도는 한다 하는 판단이 들면 그때 다른 면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두 번째, 비교의 프레임을 바꿔보세요. 만약 상사가 매일 두 사람을 앉혀놓고 비교하는 말을 대놓고 한다면 그건 저는 인사과 찾아가서 옮겨달라고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방법이 없으면 사표 써서 그 조직을 떠날 사유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들려온다라고 표현을 하셨다면 뭐 엿들었건 전해 들었건 직접 앞에서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듣는 것도 기껏 한두 번일 테니까 그 비교 때문에 힘든 마음은 사연자님이 붙들어 두고 있는 거예요. 원래 비교라는 건 공통점이나 평가 기준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걸 프레임으로 두고 그 안에서 다른 점을 평가하는 거죠. 사연자님이 만약 이런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B하고 그 상사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데 어떻게 저렇게 업무 능력이 다른지? 이게 비교당해서 기분 나쁠까요? 기분 별로 안 나쁘실 거예요. 왜냐면 이 말을 한 사람하고 사연자님하고 비교 프레임이 달라요. 사연자님은 경험치가 다른데 상사하고 같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업무 능력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냥 비교거리가 안 되니까 듣고 흘리게 될 거예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나이, 같은 연차라고 해서 꼭 업무 능력이 똑같으란 법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잘하는 걸 타고나는 게 다 달라요. 일을 잘하게 되는 속도도 다 달라요. 어차피 가진 조건이 다른데 상사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하고 동기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하고 둘 다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비교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책하고 영화에 나오는 해리포터 있잖아요. 해리포터는 인간 세상에서는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계단 아래 쪽방에서 구박받으면서 사는 고하고 딱히 잘난 것도 없어요. 근데 집안에서 왕자처럼 대접받는 이모 아들 두들리하고 스스로를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면 해리포터가 갖고 있는 프레임은 전혀 다른 곳에 있거든요. 해리포터를 책으로 읽어보면 주인공 해리가 자기가 마법사 능력자인 줄 몰랐을 때부터도 팔자 좋은 두들리하고 자기를 전혀 별개의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이 읽히거든요. 우리가 어디 가서나 행복하게 살려면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동기 쟤는 일은 참 또랑또랑하게 잘하는데 너무 팍팍하게 살아. 틈나면 자유롭게 여행하고 책도 읽고 나는 나처럼 사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잘하는 거, 잘난 건 인정하고 나는 내 프레임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면 그걸로 된 거예요. 사실 사람들하고 무난하게 잘 어울리면서 사는 사람들 공통점이 이거거든요. 자기만의 비교 프레임을 만들어서 자기대로 사는 거, 그게 저절로 되어 있어요. 비교되는 걸 자꾸 의식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힘든 분들은요, 이제 이걸 알아차리셔서 비교 프레임을 바꾸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통점을 다 비교 프레임으로 삼으면 인생이 지옥되는 거 순식간이에요. 같은 아파트 사는데 저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네. 같은 학년인데 우리 애보다 저 애가 더 공부를 잘하네. 같은 여잔데 저 친구는 사회에서 더 잘 나가네. 그냥 다 각자 다른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만의 프레임 찾기. 이건 질 높은 삶의 기본 조건이니까 우리 쑥쑥님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세 번째, 비교하는 사람들 인성을 들여다보세요. 앞에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내 업무 능력, 비교 프레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다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자꾸 대놓고 비교를 당한다? 그러면 그걸 자꾸 반복하는 상사가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도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전에 어떤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다른 여자분하고 저하고 여자가 딱 둘이었어요. 근데 거기 있던 어떤 분이 제가 그 다른 여자분보다 예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만약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진짜 생각 바꾸셔야 돼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런 식으로 저울 위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례한 일인 거예요. 이것도 대상화의 일종인데요. 한마디로 사람을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는 걸 말해요. 이건 그냥 한 사람만 두고 예쁘세요,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도 또 달라요. 두 인격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평가를 당할 때 삼각으로 이루어지는 감정소통을 다 무시하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느낄 감정은 아예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물건을 앞에 두거나 하는 행위거든요. 외모 말고 능력으로 비교하면 좀 다를까요? 만약 동기분이 야, 얘보다 네가 일을 더 잘해 이런 말을 대놓고 듣는다면 그 동기분이 와, 내가 쟤보다 잘한데 기분 좋다 이럴까요? 분명히 그 동기분도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이 카메라가 이 카메라보다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만약 그 리더라는 분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문제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잘났건 못났건 그런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 환경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비교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만약 이런 상사들이라면 꼭 비교뿐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자존감을 갉아먹는 태도로 아랫사람을 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자기 반성이나 마음을 바꾸거나 단순히 이런 면에서만 상황을 해석하는 게 빗나가는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차리게 되면 이제 선택할 일들이 남죠. 저 사람들 인격이 저거밖에 안 되니까 나는 무시하고 내 일을 하겠다.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일 하면서 뭐 부소유동 같은 거 기다리면 되고요. 이러다가 내 자아가 망가지겠다 싶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무리된다 싶어도 환경을 바꿔보는 거죠. 내가 망가지는 걸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네 번째, 근본적으로 자존감을 튼튼하게 해보세요.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대놓고 비교당하는 말을 들을 때는 칭찬 듣는 사람도 불편감을 느낀다고요. 근데 만약 이 말을 듣고 나는 비교해서 나 칭찬하면 기분 좋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자존감 문제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 눈앞에서 뭉개지는 꼴을 보게 하면서 칭찬하는 거, 그거 나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근데도 마냥 좋다는 기분이 들면 내가 갖고 있는 자기 결정권에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언젠가부터 비교를 잘 안 하면서 살게 됐어요. 저보다 잘나거나 뭐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야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완전히 그분들 대단한 거 다 인정이 돼요. 근데 그게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인 거예요. 와, 대박, 부럽다. 여기까지 감탄하고 끝! 이래요. 그냥 제 삶을 살기에도 바빠요. 사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같은 나이, 같은 학교 나와서 나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데 쟤는 저렇게 잘 사네?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참 마음속 지옥에서 살던 때도 있었어요. 그게 제가 저 자신을 열심히 돌아보고 제 꿈에 집중하려고 애쓰고 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면서 가능해진 거거든요. 자존감이라는 게 나 잘났어. 와, 나 진짜 대단한 듯? 이런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나로서 괜찮은 마음이 들면 그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거예요. 이만하면 괜찮지 뭐.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사연자님 말씀대로 어딜 가나 비교를 할 만한 사람은 있고 비교 대상이 될 만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삶에 집중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이게 자존감이 안정되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자존감 문제는 제가 다룬 영상들이 몇 개 있거든요. 어른성장학교 채널에서 자존감으로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개 나와요. 궁금하시면 쭉 훑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비교당하는 환경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들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더 깊은 소통 나누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요. 기다릴게요.